누구나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감으로 투자하고 결국 감정으로 손실을 봅니다. 뉴스에 따라 사고, 소문에 휘둘리고 급등하면 따라붙고 떨어지면 도망가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같은 시장, 같은 종목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잃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숫자를 이해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오늘 트레이딩랩의 자빈이 주식 투자의 가장 기초적인 사실들을 차근차근 숫자와 논리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장과 투자자의 착각. 주식시장은 매일 요동칩니다. 코스피 2000, 코스닥 700, 미국 나스닥 급락, AI 테마 급등. 이런 헤드라인은 매일 쏟아지지만 사실 이 숫자들은 방향이 아니라 결과에 불과하죠. 진짜 중요한 건 왜 움직였는가? 그 움직임의 근거가 기업의 실적과 가치에 있었는가입니다. 주식은 결국 기업의 자본을 사는 행위죠. 즉, 당신이 주식을 산다는 건 그 기업의 미래 수익의 공동 투자자가 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 회사는 실제로 돈을 잘 버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려면 PER, ROE, PBR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ROE, 기업의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 먼저 ROE, 자기자본 이익률. ROE는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자기 돈으로 얼마를 벌어들였는가? 공식은 간단하죠. ROE는 순이익 나누기 자기자본 곱하기 100. 예를 들어 자기자본이 100억인 회사가 1년에 10억 원의 수익을 냈다면 ROE는 10%, 즉 자기 돈으로 10%의 수익을 낸 거죠. ROE가 꾸준히 10% 이상을 유지하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매우 건강한 기업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제조, 금융, IT 등 산업별로 산업평균 ROE와 비교해보시면 그 회사의 효율성을 바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일시적인 숫자가 아니라 지속성이죠. 한 해 반짝 높은 ROE는 의미가 없습니다. 5년, 10년 동안 꾸준히 높은 ROE를 유지하는 회사만이 진짜 경쟁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PER, 이 회사 지금 비싼가 싼가? 다음은 PER, 주가 수익 비율. PER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회사 주식을 사면 지금의 이익으로 몇 년 만에 본전을 찾을 수 있을까? 공식은 이렇습니다. PER은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연간 수익이 100억 원이면 PER은 10배. 즉 지금의 수익 구조가 유지된다면 10년 뒤에 투자금이 회수된다는 뜻이죠. PER이 낮으면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지만 항상 좋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PER이 낮은 이유가 그 회사의 성장성이 멈췄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PER이 200인 회사, 예를 들어 테슬라나 엔비디아처럼 현재 이익에 비해 매우 비싼 주가를 가진 기업들도 존재하죠. 하지만 그건 시장이 미래의 성장을 미리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즉 PER은 단순히 싸고 비싼 게 아니라 시장 기대의 온도계입니다. PBR, 시장이 평가한 진짜 몸값. 세 번째는 PBR, 주가 순자산 비율. 공식은 간단합니다. PBR은 시가총액 나누기 순자산. PBR이 1이라면 시장의 평가가 장부 가치와 거의 같다는 뜻입니다. PBR이 0.5면 시장은 이 회사를 장부가의 절반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고 PBR이 3이라면 3배로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죠. 한국 증시의 금융주 대부분은 PBR이 0.3에서 0.6 수준입니다. 이익은 꾸준히 나지만 성장성은 제한적이라는 판단 때문이죠. 반면 기술주나 플랫폼 기업은 PBR이 5에서 10 이상까지도 올라가기도 합니다. 미래 자산가치 상승을 미리 반영하고 있는 거죠. PBR은 자산 기반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PER은 수익 기반 산업에서 더 유리합니다. 세 지표의 상관관계, 기업 가치의 삼각형. 이 세 지표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ROE, PER, PBR은 기업 가치의 삼각형을 이루고 있죠. 이 관계는 다음 공식으로 연결됩니다. ROE는 PBR 나누기 PER, 즉 시장 가치와 수익 평가가 결국 수익성을 설명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ROE가 높은데 PER이 낮다면 시장이 그 기업의 효율성을 아직까지는 반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즉 저평가된 가치주일 가능성이 높죠. 반대로 ROE가 낮은데 PER이 높다면 그건 기대만으로 평가받는 성장주일 가능성이 높죠. 이 공식 하나로도 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 구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딥다이브, 성장의 한계와 자본의 효율성. 기업의 ROE는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쌓이면 자기 자본이 커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자기 자본 100억일 때 10억을 번다면 ROE가 10%,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이 200억이 되었는데 이익이 여전히 10억이라면 ROE는 5%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훌륭한 경영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쌓아두지 말고 주주에게 돌려주자. 그게 바로 자사주 매입과 배당이죠. 이 두 가지는 자본 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전략입니다. 자본이 줄어들면 같은 이익으로 ROE가 올라가죠. ROE가 올라간다면 시장이 높게 평가하며 PER과 PBR이 오릅니다. 그 결과 주가가 상승하죠. 이것이 바로 선순환 구조입니다.
묻습니다. 진짜 투자자는 예상을 하지 않는다. 이쯤 되면 이렇게 묻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주식을 사야 하나요? 그 질문이 바로 대부분의 투자자가 실패하는 이유죠. 진짜 투자자는 무엇을 살까보다 얼마에 살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기업의 본질 가치는 일정하지만 그 가격은 매일 바뀝니다. 그 차이에서 기회가 생기죠. PER이 낮고 ROE가 꾸준한 기업, 즉 돈은 잘 버는데 시장이 과소평가한 회사, 그게 바로 가치 투자의 출발입니다. 세 단어로 정리하는 주식 투자. 주식 투자의 본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ROE는 돈 버는 효율성, PER은 현재 가격의 기대 수준, PBR은 시장의 신뢰와 평판. 이 세 가지를 함께 보신다면 이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버는 구조인지 그 이익이 시장에 합리적으로 반영됐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죠. 주식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게임입니다. 시장의 소음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기업의 숫자는 언제나 논리로 이어지죠. 이제 뉴스를 듣기 전에 숫자를 먼저 보세요. PER, ROE, PBR. 이 세 단어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투자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딩랩의 자빈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투자 감각을 매일 업그레이드 하세요.